어쨌든 당사자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들한테 당사자의 삶을 24시간 지켜보게끔 권리를 주진 않았거든요. 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 채널인 더자립. 예. 지난 시간에 나오셨던 최수진 발달장애인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옹호에 관한 얘기. 네네. 오늘은 그 이 채널에서 탈시설에 관한 이야기들,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 원장님도 모시고 얘기했고, 뭐 보호자갑장 원장님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발달장애인 전문가 또 모셨으니까 탈시설에 관한 나의 입장 또는 나의 생각, 탈시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완전한 시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사실은 저도 시설은 필요하다 일부. 왜냐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도 장애 정도가 다 다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생활 지원이 필요하면 시설에서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뭐 얼마 전에 상담을 하고 와서 조금 가슴이 미어지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요? 탈시설에 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근데 뭐 워낙 이쪽에서는 큰 이슈긴 하죠. 탈시설에 관해서 주로 장애인 당사자 그룹. 그쪽에서는 시설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설 밖으로 나와서 보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로 중증 장애인들의 보호자들. 네. 맞아요. 이분들은 중증 장애인들이 나와서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는 곳이 아직 인프라가 없다. 네. 그렇게 하고 가족들이 또 어쨌든 부양 의무를 져야 되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너무 감사한 입장이었는데 그거 없애면 큰일 난다. 사실 이제, 그게 제일 큰 네. 이슈긴 하거든요. 양쪽이 아주 극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 네. 지역에 나와서 살아갈 때 사실은 지역사회로의 전환이라고 저희는 탈시설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발달장애인 분이 가족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연고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와서 자립을 했을 때 물론 자립지원센터라든지 뭐 체험홈이라든지 자립홈, 공유주택이나 공동생활 가정 이런 가정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부재한 이제 시스템 속에서 좀 부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가족분들이 이제 체중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설에서 나온다. 내가 당장 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도 이제 장애인 가족이었다 보니까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집에 누구 한 명은 항상 그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고 주 돌봄자는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주 돌봄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또 다른 가족들이 와서 항상 지원을 해야 되고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체중증 장애이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의학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신체적으로나 일상적인 지원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가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가족한테 온전히 몰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런 시스템이 좀 가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스템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 이거는 얘기가 거의 그 한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택, 공유주택, 뭐 지역사회 통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된다. 네네. 나오려면 뭐 그거는 다 동의하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장애 당사자분 상담을 다녀왔거든요. 네, 독립하신 분이라고 이제 다른 기관에서 뭐 서비스 요청을 하셔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주소지가 여기가 사람이 이렇게 뭐 단독 거주를 할 만한 주소지가 아닌데 이상하다 하고 이제 처음 가본 곳이라서 차를 끌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희 지역에도 대형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형화된 시설 안에 이제 하나의 그냥 자립지원 주택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의사소통도 다 가능하시고 본인의 느낌이나 뭐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전달할 정도로 의사소통도 다 가능하신 분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 나가고 싶냐 이랬더니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네. 이제 자립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단독 주거를 하시는 분들인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물어봤더니 저랑 이렇게 상담했던 내용은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전달해주지 마세요. 그럼 제가 여기 사는 동안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거기서 딱 느꼈죠.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통장을 누가 갖고 있냐? 뭐 일상생활 하는 건 어떠냐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가장 항상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저는 이제 다른 여기를 벗어난 공간에서 자립하고 싶고 이야기할 때 이제 기간에 뭐 수많은 실무자들과 원장님들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가두고 있는 상황이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나 다른 사람이 한 개인을 그렇게 가둘 수가 있느냐 해서 오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던 상황이었고 아 그래 맞아 나도 예전에 시설에서 일했지만 완전한 시설은 없지. 시설이 집이 될 수는 없고 일례로 보면은 네. 뭐 옷에다 이름표 붙여놓기도 하거든요. 시설에서는 구분을 해야 되고. 네. 요즘에 같이 빨아야 되니까. 네, 요즘에 너무 좋은 시설이 제가 뭐 10년 전, 10수년 전에 시설에 일할 때도 뭐 개별화 지원 계획, 개별화 교육 계획, 개별화된 식기 사용, 개별화된 뭐 식기도 뭐 다 사용하고 의약품, 하다못해 식사도 뭐 고혈압식, 저혈압식, 저염식, 뭐 비만식이 뭐 이런 당뇨식이 막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이 됐지만 결국에 그거는 예전에는 뭐 그래 우리 시설 이렇게 개인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어. 하지만 그 부분은 당사자를 위한 부분보다는 시설이 잘 보이고 시설의 직원들은 좀 힘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시설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작업들이 아니었나 그런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부분도 네, 있지 않나. 선도 시설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시설들도 있고 네. 그것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평가를 잘 받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뭐 그건 축적돼 있겠죠. 네, 중간 실제로 입장에서. 그리고 네. 이제 시설도 탈시설 지원을 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향유의 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설 전원을 다 탈시설을 시켰거든요. 자립생활 시키기까지는 쉽지는 않지만 네. 이런 이면에는 보면은 인권 침해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우리는 있겠죠.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어쨌든 당사자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들한테 당사자의 삶을 24시간 지켜보게끔 권리를 주진 않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저도 종사자로 일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분들 최대한 보호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 입장이라 모든 입장에서는 내가 그 입장이라면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 앉아있다면 정말 내가 장애의 당사자가 돼서 거기 있었다면 내가 이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네요. 그렇죠, 뭐.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위 전수조사라든가 인권조사를 시설에 있는 당사자를 만나러 들어가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린 선생님 눈치를 많이 봐요. 뭐 하여튼 그렇게. 근데 그게 가끔 거짓말일 때도 또 있잖아요. 근데 왜냐 그건 뭐 벌써 확인은 또 해보셨겠지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내가 가족들이 없고 무용고이신 분들은 더더욱 내가 의존할 사람들이 없어요. 시설 외에는. 그리고 탈시설을 하셨는데도 시설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네. 뭐 이게 체계와도 맞물리지만 시설에 있었을 때는 언니 동생 오빠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나 혼자 여기서 살아남는 느낌? 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중요시하거든요. 네. 이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환경에서 이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설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탈시설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런데 지금 뭐 한 3, 4년 되신 분들 그런 얘기 하면 내가 왜 거길 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좋다고 나 지금. 적응되면. 네. 근데 그런 기반을 사실 마련하기가 힘든데 제가 아는 시설의 종사자 선생님들도 이제 다른 시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탈시설을 이분들 언제나 분명히 해야 되고 지역사회로 자립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 계시지만 지역사회 활동도 하시고 지역사회에 충분히 이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 자꾸 안내드리고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하고 계셔서 충분히 그런 기반들이 좀 마련되면 탈시설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완전한 시설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탈시설은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뭐가 좀 필요하다 더. 일단은 뭐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장애인이라 다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인식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우리 PD님도 그렇고 이제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저희가 관찰 예능 같은 거 많이 보시긴 하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그 혼자- 문제가 많다 보네. 혼자 사시는데 보면은 다 다른 분들 불러서 관계하는 아, 부분. 그렇죠. 혼자 안 살아. 이런 부분이에요.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그렇죠. 하는 부분들. 결국에 이 사람 인자처럼 누군가에 기대서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그만큼의 지원이 가야 동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이라는 부분으로 자꾸 한정을 지으면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저희 또 모범도시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 가족의 이제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뭐 긴급 돌봄이라든지 365 돌봄이라든지 약간 중간에 지금 뭘 털고 가갖고 제가 모범도시 청주를 털고 가서 약간 집중을 못했어요. 아, 제가 네, 이제 모범도시 왜 청주. 그런 얘기를 이게 하냐면 입에 달렸구만요. 저는 이제 충북을 다 관할하고 있고 경기도도 그렇고 네. 뭐 어쨌든 이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팀이 생긴 도시도 이제 도도 경기도에서 그런 수범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어쨌든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를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을 좀 갖춰서 지원하는 부분을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청주에서 이런 지원들 긴급 돌봄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미약하지만 어쨌든 많은 발달장애인을 다 저희가 섭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단초가 돼서 자꾸 이제 가족에게만 집중되던 지원을 이렇게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하는 부분이 네. 있어서 아, 모범도시 모범도시 청주라고 청주?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모범도시 청주.